상단에는 1강 문제 PDF 파일이고 아래쪽에는 1강 엑셀 예제 파일입니다. 자, 1강 예제 파일을 열면 4개의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문제를 차례대로 풀 텐데, 자, 여러분들은 1문제, 문제 1을 풀 동안 그대로 하나하나 모든 동작을 따라하기보다는 1문제가 끝날 동안 강의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1문제가 끝나면 강의 내용을 정지시킨 후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문제 1부터 문제 4까지 영상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 내용만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해독이 끝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개념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앞서 공부한 개념들이 다 휘발성 날아갑니다. 그래서 문제 풀려고 하면, 기출문제 풀려고 하면 내가 이걸 공부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1 끝나고 실습, 문제 2 끝나고 실습, 이렇게 해서 문제 4까지 끝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실습, 그리고 파트 3이 끝나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1-1 시트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사원명, 직급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덕환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아래쪽에도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독하는 부서가 틀리죠. 부서가 틀리고 여기는 부서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부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런 중복된 데이터까지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만 작업을 해주시면 충분히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 메뉴로 들어오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안에, 밖에다 두고 아니고 이 안에다 두고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 우리는 이 맨 윗줄, 이 줄을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자료들을 우리는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뉴를 이용할 때는 필드와 레코드를 이렇게 블럭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메뉴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필드와 레코드가 블럭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했더니 이 위에 있는 내용까지 블럭이 잡혀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워볼게요. 딜리트 눌렀습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혹시 잘못 지웠다면 컨트롤 키와 Z를 눌러서 이렇게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을 하면 알아서 여기서 필드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데이터의 머리글이 필드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부분이 안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필드와 레코드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해도 알아서 첫 번째 줄은 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기능 때문에 자동으로 빠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의 경우에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이 부분 한 줄 정도는 컴퓨터가 그래 내가 한 줄 정도는 이해해. 그런데 위에 연속되는 2줄이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까지 블럭을 잡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클릭을 해도 필드가 무시되지 않죠. 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줄 이상하게 블럭이 잡히는 경우에는 필드와 레코드를 직접 블럭을 잡은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이 메뉴에는 중복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전부 다 아래쪽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사원코드, 사원명, 부서, 사원코드, 사원명, 부서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혹시라도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풀어버리면 A, B, C, D로 나옵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체크를 해 주시고, 문제에서 사원코드, 사원명, 직급 3개의 열을 기준으로만 중복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모두 체크되어 있으니까 모두 선택 취소를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지시한 사원코드, 사원명, 직급
3개의 열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중복된 항목들을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해서 2개의 항목이 제거됐습니다. 2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11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버전에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 2개의 데이터가 제거되었습니다. 확인.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는가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필드 열만 잘 선택을 하면 알아서 다 중복이 제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중복된 항목을 제거했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부분합 2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5점이 아니라 통으로 10점입니다. 이거 풀고 이거 못 풀면 10점 안 줍니다. 그대로 감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이 전제 조건입니다. 정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부서에 대해 정렬하고 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분합하고 정렬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 됩니다. 부분합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정렬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역시 데이터 메뉴에 정렬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또 위에 있기 때문에 정렬을 클릭을 하면 저 위에까지 다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필드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는 필드와 레코드를 이렇게 아까 우리가 중복 제거할 때 8개, 2개가 밑에 이 2개가 제거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렬을 하면 이 부분까지 데이터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제거가 포함된 부분들은 모두 제거를 하고 자, 이렇게 범위를 다시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렬에 들어가면 역시 맨 위에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로 자동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렬할 건 아니죠. 이 아래쪽의 내용들을 정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 부서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렬 기준을 부서로 클릭을 하고 셀값, 이 안에 있는 셀값들을 기준으로 오름, 내림을 정렬해야 되는데 오름으로 정렬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름으로 정렬했더니 기획부, 총무부, 판매부, 홍보부, 가나다 순으로 부서가 정렬이 되죠. 문제에서는 총무부 순으로 총무부가 먼저 나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블럭을 잡고 정렬을 해서 이번에는 내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림으로 했더니 이번에는 홍보부가 먼저 오네. 총무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나다, 하파타 순으로 정렬을 해도 자,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정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렬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자, 총무부. 자, 이때 여기에 총무부 빼기, 홍보부 빼기,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총무부 빼기, 홍보부 빼기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엔터를 눌러서 두 번째 홍보부, 엔터, 기획부, 엔터, 판매부, 그리고 나서 추가를 누르면 이 아래쪽으로 추가가 됩니다. 추가.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삭제가 안 되죠. 이미 자, 기존의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접 한 내용들은 잘못했다면 삭제를 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총무부, 홍보부, 기획부, 판매부 순으로 나열을 하고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서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줬더니 총무부 먼저 나오고 홍보부, 기획부, 판매부 순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렬을 하고 동일한 부서, 같은 총무부 내에서, 같은 홍보부 내에서 이렇게 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급의 셀색, 여기 직급의 셀 있죠? 이 색깔, 이 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 자, 두 번째 정렬입니다. 다시 그대로 블럭을 잡고 다시 한번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차 정렬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서 기준을 추가합니다. 기준 추가. 자, 두 번째 기준은 직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급을 그대로 누르고 아까는 이 안에 있는 값을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셀색, 글꼴색도 있고 조건부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에서는 셀색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나 글꼴색 나오면 글꼴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글꼴색 현재는 파란색과 초록색 두 가지 색인데 여기에 색이 나열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색들이 이 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RGB 값, 마우스 대면 RGB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76240, 0176240 이게 맞는 것 같죠?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겁니다. 이 앞에 거를 어디로? 맨 위로. 자, 위에 아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시한 위에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먼저 부서 순으로 정렬을 하고 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파란색이 먼저 나오게끔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렬이 끝난 겁니다. 왜 정렬을 한 거예요? 부분합을 위해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이 전제 조건이다. 정렬을 나중에 하면 never 절대 안 된다 라는 거. 자, 이제 그러면 부분합 기능들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렬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다시 한번. 자, 블록도 안 잡아볼게요. 데이터 메뉴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자, 부분합. 이번에는 블록도 못 잡네요. 자, 그래서 취소하고 이 필드와 레코드를 블록을 잡고 부분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서 자, 부서별 기본급. 자, 여기 그룹할 항목이 있습니다. 그룹할 항목. 부서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부서별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룹할 항목이 부서별입니다. 자, 기본급 평균, 여기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급여 말고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하고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확인. 이때 아래쪽에 체크된 것들 보이시죠? 그대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총무부에 대한 기본급 평균, 홍보부에 대한 기본급 평균, 기획부에 대한 기본급 평균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블럭을 잡고 아래쪽까지 블럭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급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가 아닌 직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때 옆에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부서별 기본급 평균 계산한 후 여기 부서별 기본급 평균 계산한 후 직급별이 있는데 여기는 직급별이 없습니다. 직급별 사원명의 개수죠. 여기는 그냥 사원명의 개수입니다. 즉 이 부분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이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부서 그룹할 항목을 다시 직급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지만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직급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 설정했던 부서별로 그대로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서 무슨 별이 있냐 없냐를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현재는 직급별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선택을 하고 사원명 기본급 풀고 사원명에 대한 개수로 갑니다. 자, 개수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우리는 지금 뭘 해놨어요? 여기다가 평균, 부서에 대한 평균이 구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해요? 사원명에 대한 개수를 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값을 없애버리고 이걸로 새롭게 대치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균도 구하고 개수도 구해야 되고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체크를 풀지 않고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확인을 눌러버리면 평균이 날아가 버렸어요. 평균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이 뭘로? 개수에 의해 새롭게 대치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빵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는 다시 그대로 전체 블럭을 잡고 부분합에 들어가서 모두 제거를 합니다. 이미 잘못됐어요. 여기서 다시 또 개수했으니까 다시 평균을 거꾸로 구해도 그대로 0점입니다. 반드시 순차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잘못됐어요. 그냥 모두 제거, 부분합을 잘못한 경우에는 모두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렬은 되어 있어요. 이미 앞서 우리가 중복된 항목 제거, 정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만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필드와 레코드를 범위로 잡고 부분합에 들어가서 첫 번째 부서별로 순서가 틀리면 감점, 여기 지시한 순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 잡고 기본급, 자, 기본급 누르고 여기에서 평균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상관없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자, 확인. 그리고 그대로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무슨 별 있는지 없다면 그대로 현재는 있으니까 직급별로 놓고 사원명에 대하여 개수로 바꿉니다. 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풀지 않으면 평균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앞서 구한 평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바꾸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는 겁니다. 이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같은 부서 내에서 개수를 또 구하는 겁니다. 직급별로 개수를 또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부분합 문제가 모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잠깐 영상을 정지시키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부터 실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어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거라 믿고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